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사할린2 새 회사, 일본 등의 기존과 동일 조건 제시입니다. 지금 사할린2 때문에 일본이 많이 걱정을 했었지만 동일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당국이 특정 외국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연료 에너지 부분에 특별 경제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관한 법안, 여기에 서명한 이후 러시아 정부가 쉘과 일본 기업들이 사할린의 원유 가스 사업 지분을 유지하려면 러시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 해외 주주들이 보유했던 사할린2 프로젝트의 운영사인 사할린 에너지 투자 회사 SEIC 지분이 러시아 정부가 만든 별도의 회사로 넘어갔죠. 이 사할린 에너지 투자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다른 회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고자 사할린2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유튜브들이 이 사할린2가 완전히 러시아가 몰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본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여기에서 LNG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SEIC와 구매 계약을 맺은 한국가스공사도 난감해졌는데, 이번에 사할린2 프로젝트의 새 회사가 LNG 가격과 조달량 등 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통지를 출자한 일본 기업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할린2와 사할린1이 있는데, 여기 블라디보스톡부터 시작해서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여기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할린에서 이 사할린스크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석유 프로젝트에 뛰어든 주요 외국 기업, 사할린 원가 같은 경우는 엑슨모빌, 그리고 SODECO라는 일본 회사, 인도 회사인 ONGC, 그리고 러시아 국영 회사인 로프네프치.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할린2 프로젝트입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쉘, 미쓰비시, 가스프롬 이 네 회사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사할린 프로젝트의 개요라고 지금 그려진 것이 있는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서 도쿄까지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할린 푸트 프로젝트가 결국은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렇게 사할린 끝부분까지, 사할린이 섬이에요. 사할린이 섬인데 이 사할린의 섬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할린2 새 회사, 일본 등의 기존과 동일 조건 제시입니다. 기존과 동일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쉘은 지금 현재 거의 포기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 회사는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러시아 국동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 사업인 사할린2 사업을 이어받은 새 회사가, 이 새 회사라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새 회사가, 그래서 여전히 사할린2 프로젝트예요. 일본의 일부 전력회사 등에 대한 기존과 같은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니케이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서 신설 운영회사가 사할린2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LNG 일본 구입 가격과 조달량 등의 조건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동일한 조달량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러시아는 통지에서 사할린2 사업을 계승하는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이 니케이는 통신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는 출자를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가스프롬 하나만 가지고 여기를 출자한다라는 것은 조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일본의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할린2를 둘러싼 러일의 신경전은 지난 6월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할린2 운영 주체와 관련한 대통령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러시아 기업을 설립을 해서 사할린 에너지의 권리, 의무를 모두 다 이 회사에 이관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상 당시에 외국 기업들을 배제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사할린2에서는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약 50%, 영국의 쉘이 약 27.5%, 일본의 미쓰이 물산이 12.5%, 미쓰비시 상사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회사는 사할린 주의 주도인 유주노 사할린스크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존 운영사 사할린 에너지의 대표가 수장을 맡았죠.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데 기존 운영사였던 사할린의 에너지의 대표가 또다시 새로운 회사의 수장을 맡았다라는 거죠.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 회사에서는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약 50% 출자 비율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운영회사의 설립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출자하고 있는 일본의 미쓰이물산, 미쓰비시 상사는 1개월 내에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출자를 동의할지 결정한 후에 러시아 측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러시아2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현재 LNG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포기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권익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회사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미쓰이물산, 미쓰비시 상사의 조율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1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미쓰비시의 호리게니치 사장을 만나서 경제산업성에서 만나서 사할린2 새로운 운영회사에 대한 출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이미 요청한 상황.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최종 판단은 미쓰비시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일본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절대로 포기 안 한다라는 것이죠. 미쓰비시도 요청을 수용한 것은 사실 그리고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할린2의 연 LNG 생산량은 1000톤, 그리고 이 가운데 50에서 60%가 일본으로 향합니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였다시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도쿄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연간 약 600톤을 수입을 하며 이는 일본 연간 LNG 수입량의 8에서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8에서 10%를 포기할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포기 못하는 일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도쿄가스, 도쿄 전력 등이 시장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이 가스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입장으로서도 저렴한 가스의 비용, 이것은 결국은 그들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할린2로부터 LNG 공급이 끊길 경우 이것이 문제입니다. LNG 발전소가 있어요. LNG 발전소, 복합화력 발전소라 그러는데 LNG 발전소를 돌리고 또 가스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들어오는데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더 높은 가격의 가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스 가격의 상승은 지금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사할린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미쓰이, 여기는 12.5%, 미쓰비시 10%를 가지고 있던 여기 지분 투자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이들 두 개의 기업은 사할린2 사업의 자산 가치를 지난 3월 대비 각각 1366억엔, 811억엔씩 감액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지분 투자 비율에 따라서 이 자산 가치 자체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쓰이의 시게타 데스야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번 자산가치의 감액 이후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러시아의 신용 등급 하락한 것을 반영을 했으며 사할린2 운영을 새로운 회사로 이관하는 대통령령이 나온 것으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배당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자산평가를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신용 등급 하락을 이유로 대고 있죠. 분기별로 자산 가치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러시아의 사업 환경이 이유라는 게 니케이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기업에 대한 출자는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좋았었던 상황이니까. 그러나 지금 새롭게 다시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다시 새롭게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이러한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또한 러시아 측의 모호한 입장도 문제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새로운 운영 기업 출자에 동의를 해도 러시아 측이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들이 기업 출자 동의해.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방적인 입장 변경으로 일본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을 보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사할린2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일본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8%에서 10%를 사용하는 이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는,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운송료 자체가 별로 들지 않아요. 운송료 자체가 들지 않고 또한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조금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